재산을 노리다. 함께 돌아오는 길에 홈즈는 우체국에 들러 몇 통인가 전보를 쳤다. 여보게 와트슨. 오늘 저녁의 산책은 결코 헛되지 않았지? 내가 손을 댄 기괴한 사건 중에는 이렇게 마이크로프트 형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적지 않다네. 지금 들고 온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볼만하지 않나? 해결의 실마리라도 잡았나? 글쎄 그 정도로 사실을 알았다면 나머지는 자연히 풀리게 마련이 아닐까? 자네도? 조금 전에 들은 여러 가지 사실에서 무엇인가 논리적인 추리를 해낼 수 있을 텐데.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 어떤 생각인가? 내 생각에 그 소피라는 아가씨는 해럴드 레티머라는 젊은 영국인에게 납치된 것 같네. 어디에서 납치되어 왔을까? 아마도 아테네겠지. 홈즈가 고개를 저었다. 그 젊은이는 그리스어를 한마디도 모르네. 반면에 그리스 아가씨는 영어를 좀 할 줄 알거든. 따라서 아가씨는 영국에 온 지 얼마쯤 되지만 젊은이는 그리스에 간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네. 그렇겠군. 그럼 그 아가씨는 영국에 관광하러 왔던 것으로 하세. 그것을 해럴드가 접근 납치한 걸세. 그쪽이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 그리고 붙잡혀 있는 그리스인 남자는 아가씨의 오빠가 틀림없는데 그는 누이 동생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을 것 같네. 그런데 오히려 악당들에게 붙잡히는 몸이 된 거지. 오빠는 동생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두 악당은 해럴드와의 결혼은 빙자해서 그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 같아. 그래서 서류에 강제로 서명시킬 생각인 것 같네. 하지만 오빠는 그것을 거절했어. 결판을 내기 위해 그리스어를 아는 밀러스 씨를 데려갔는데 일당 중에도 그리스인이 하나 있는 모양이더군. 한편 동생은 오빠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래층에 내려왔다가 오빠를 보게 된 것일세. 훌륭해 와트슨. 진상은 틀림없이 그렇네. 사건의 내용은 파악되었지만 나머지 문제는 놈들이 그 남매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일세. 저쪽에서 시간만 끌어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놈들의 은신처를 어떻게 찾아낸다? 우리의 추리가 정확하다면 그리고 그 아가씨의 이름이 소피. 크리티데스라면 그 행적을 추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걸세. 오빠는 막 런던에 도착했으니까 그보다는 동생 쪽의 행적을 찾는 것이 수월할 거야. 그 해럴드라는 청년이 그리스 아가씨와 알게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네. 오빠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렸을 테니까. 따라서 아가씨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프트 형이 낸 광고에 반드시 반응이 있을 걸세.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베이커가의 하숙집 앞이었다. 앞장서 계단을 올라간 홈즈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멈칫했다. 나 역시 홈즈의 어깨너머 방안을 들여다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마이크로프트는 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어서들 들어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활동력을 보이다니 뜻밖이라는 얼굴이로군. 셜록. 하지만 묘하게도 이 사건에는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죠? 마차로 왔으니 걸어오는 자네들보다 빨라겠지. 무슨 새로운 일이라도 생겼나요? 광고에 대한 응답이 한 건 들어왔어. 그래요? 자네들이 돌아가고 금방이었지.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크로프트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마도 몸이 허약한 중년 남자가 쓴 것 같아. 내용은 이렇네. 오늘 날짜의 신문 광고를 보고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찾고 계시는 젊은 여자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을 찾아오시면 그 여인의 가엾은 신상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은 현재 베케넘 구 마이어틀스 저택에 있습니다. J. 데븐포트. 편지를 낸 곳은 브릭스턴이다. 셜록. 어서 그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지만 형님. 지금은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오빠의 목숨이 더 급합니다. 경시청에 들러 그레그슨 경감을 데리고 곧장 베케넘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한시가 급합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가는 길에 밀러스 씨도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통역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홈즈가 말했다. 맞아. 마차를 불러오게 해서 어서 떠납시다. 그렇게 말하며 홈즈는 서랍을 열어 권총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흘끗 나를 보며 말했다. 이야기 듣기에 상대방은 상당히 거친 인물들 같네. 펠멜가에 있는 밀러스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에 장막이 내리고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 어떤 신사가 찾아와 밀러스와 함께 나갔다는 것이다. 마이크로프트가 물었다.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문을 열어준 여자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 신사와 함께 마차를 타는 것을 창 너머로 보았을 뿐이에요. 그 신사의 명함이라도? 없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검은 잘생긴 젊은이가 아니던가요? 아니요, 달라요. 키가 작고 안경을 쓰고 얼굴은 깡말랐는데 시종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다급하게 외쳤다. 서둘러야 해요. 일이 크게 벌어지겠는걸. 놈들은 밀러스를 납치했어요. 밀러스는 소심한 사람이고 놈들은 일전에 겪어봐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악당이 눈앞에 나타나자 밀러스는 뱀 앞에 개구리처럼 꼼짝도 못하고 끌려간 거예요. 또 통역할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살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차로 가면 마차보다도 먼저 베케넘에 도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시청에 들러 그레그슨 경감을 만나고 놈들의 은신처를 수색하기 위한 법률상의 소속을 받는데 1시간이나 끌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일행이 런던 브리지 역에 도착한 것은 15분 전 10시였고 베케넘 역의 플랫폼에 내렸을 때는 이미 10시 30분이 넘었다. 마차로 1시간가량 달려 마이어틀스 저택에 닿았다. 크고 어두운 집이 도로에서 상당히 들어가 정원수에 파묻히다시피 웅크리고 서 있었다. 마차를 돌려보내고 우리는 걸어서 집 가까이 다가갔다. 경감이 속삭였다. 창이 모두 캄캄해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닐까요? 홈즈가 중얼거렸다. 새는 날아가고 둥지는 텅 비어버렸어.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가 이 길을 달려나갔소. 경감이 웃었다. 나 역시 마차 바퀴가 나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만 짐을 실었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보다시피 마차가 건물 쪽으로 갔다가 되돌아 나오고 있잖소. 그런데 길 쪽으로 향한 마차 바퀴가 더 패인 것으로 보아 나간 마차에는 여러 사람이 탔거나 짐을 가득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경감이 어깨를 으쓱하며 싱겁게 웃었다. 홈즈 씨에겐 당할 수가 없군요. 문이 잠겼군요. 그렇지만 누가 있을지도 모르니 사람을 불러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쳐보았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어느 틈엔가 자취를 감추었던 홈즈가 돌아와 말했다. 창이 하나 열려 있소. 홈즈가 솜씨를 발휘하여 안으로 걸린 빗장을 딴 것을 눈치챈 경감이 말했다. 상황이니만큼 허가는 없지만 창을 넘어 들어가기로 합시다. 우리는 차례로 창을 넘었다. 더듬더듬 넓은 방을 찾아 들어가자 경감이 불을 켰다. 그곳은 밀러스의 말대로 2개의 문이 반대 방향으로 나 있었고 일본 무사의 갑옷도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잔이 2, 브랜디 병과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가 있었다. 홈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우리는 모두 제자리에 우뚝 서서 귀를 기울였다. 신음하는 듯한 낮은 소리가 천정 위쪽에서 간간히 들려왔다. 홈즈는 이미 문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일제히 홀로 달려갔다. 신음 소리는 2층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뚱뚱한 편인 마이크로프트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따랐다. 2층에는 3개의 문이 나란히 있었는데 낮은 신음소리는 가운데 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홈즈는 문을 열어젖히고 캄캄한 방 안으로 뛰어들었으나 곧 목을 감싸 쥐고 달려나왔다. 숯불이다.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해. 안을 들여다보니 방 한가운데 놓인 노타로에서 파란 불꽃이 춤을 추듯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사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으로 벽을 등지고 쓰러져 있는 2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방 안에서는 독한 가스가 흘러나와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나왔다. 홈즈는 복도 끝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방 안으로 달려들어가 창문을 부수고 화로를 아래로 내던졌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달려나오더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초가 없을까? 하지만 저 방 안에는 산소가 없으니 소용없겠군. 형님, 입구 쪽에서 계속 성냥불을 켜주세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끌어낼 테니까요. 자. 우리는 탄산가스에 중독된 2 사람을 서둘러 밖으로 끌어냈다. 2 사람 모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의식을 잃고 있었으며 얼굴은 부어올라 붉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23시간 전에 디오게네스 클럽에서 헤어진 그리스어 통역관이라는 것은 검은 턱수염과 뚱뚱한 체격으로 알 수 있었다. 손발은 단단히 묶여있고 왼쪽 눈 위에 상처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손발을 묶인 다른 한 사람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키가 큰 사나이로
얼굴에는 여러 개의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다. 이 사람은 신음소리도 없이 축 늘어져 있어서 애석하게도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았다. 다행히 밀러스는 숨을 쉬고 있었고 신선한 공기와 브랜디 덕분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밀러스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추리가 정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년의 악당은 밀러스의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흉기를 들이대고 간단히 밀러스를 끌어냈던 것이다. 그 악당은 마음 약한 밀러스에게 어지간히 겁을 준 모양이었다. 밀러스는 그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손을 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밀러스는 그 길로 이곳에 끌려와 두 번째 단판의 통역을 맡았던 것이다. 이번 단판은 전에 그것보다도 험악했다. 두 명의 영국인은 그리스인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곧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그리스인이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그들은 그를 감금실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밀러스에게 일격을 가하여 기절시켰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어 통역관이 관련된 사건인데 아직 설명이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다. 광고에 회답을 보내온 사람을 만나 알아본 결과 그 불쌍한 아가씨는 유복한 가문의 상속녀로 영국의 친구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런던에 있는 동안 해럴드 레티머라는 젊은이와 친해져서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그래서 이 일에 당황한 친구가 아테네의 오빠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오빠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레티머와 그의 패거리인 중년 남자 윌슨 캠프라는 악당의 포로가 되었다. 두 악당은 아가씨의 오빠를 감금해 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으며 어떻게든 동생의 재산 관리권을 레티머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시키려고 했다. 그런 설득을 하는 동안 아가씨에게는 이 일을 비밀에 붙였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반창고를 붙여 입을 봉했고 혹시 동생이 먼 발치에서 보더라도 모르게끔 이마와 콧잔 등에 십자 모양으로 반창고를 붙여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밀러스가 처음 통역을 하러 끌려갔을 때 뜻밖의 방 안에 들어온 그리스 아가씨는 그것이 오빠라는 것을 한눈에 알았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아가씨 역시 포로의 몸이었다. 집에는 마부 역할을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들 역시 한패였으므로 아가씨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악당들은 아가씨에게까지 비밀이 탄로난 데다가 그리스인에게서 서명을 받아내기란 틀린 것으로 알고 아가씨를 데리고 이 집에서 마이너스 그건 새는 집이었다. 불과 두어 시간 전에 달아난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두 남자는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생각지도 않은 신문 기사에 스크랩이 배달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여자 한 사람과 동행하여 여행하던 영국인 두 사람이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둘 다 여러 군데 칼에 찔려 죽었는데 헝가리 경찰에서는 여자 때문에 두 남자가 다투다가 서로 찔렀다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홈즈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그 그리스 아가씨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녀가 자기를 기만하고 오빠를 죽인 악당들에게 어떻게 복수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눈치였다.